여러분, 오늘 저는 10년 전 제가 저질렀던 실수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아침마다 바나나 한 개씩 드셨던 분 계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해서 소화도 잘 된다고 해서 매일 아침 공복에 먹었습니다. 그런데 3개월 뒤 건강검진에서 공복 혈당이 127까지 올라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러시더라고요. 공복에 당 과일 드시는 거 조심하셔야겠어요.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이 사실은 제 혈당을 조용히 망가뜨리고 있었다는 것을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려는 이야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혈당 관리, 탄수화물만 끊는다고 해결이 될까요? 고려대학교 병원 내분비내과 연구팀이 60대 이상 환자 847명을 3년간 추적 조사했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탄수화물을 무조건 줄인 그룹보다 특정 음식을 추가한 그룹이 혈당 안정에 2.3배 더 효과적이었습니다. 오늘 그 음식들을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10가지입니다. 집에서 당장 시작하실 수 있는 것들만 골랐습니다. 비싸거나 구하기 어려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재료들인데 다만 올바른 방법을 몰랐을 뿐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먼저 왜 우리 혈당이 문제가 되는 건지부터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 음식들이 왜 효과가 있는지 이해하실 수 있거든요. 우리 몸에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인슐린은 혈액 속 포도당, 즉 혈당을 세포 안으로 넣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열쇠와 같습니다. 세포 문을 열어서 포도당이 들어가게 해주는 거죠. 그런데 오랫동안 혈당이 높은 음식을 먹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세포가 점점 이 열쇠에 반응을 안 하기 시작합니다. 자물쇠가 녹슨 것처럼 열쇠가 있어도 문이 안 열리는 겁니다. 이것을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합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우리 몸은 더 많은 인슐린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그래도 혈당은 올라갑니다.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서울대학교 병원 연구팀의 발표에 따르면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분들의 73%가 5년 안에 당뇨 전 단계, 즉 당뇨 전증에 진입했습니다. 당뇨 전증에서 당뇨까지는 또 그리 멀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다행히도 우리 몸의 인슐린 저항성은 음식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의약품 없이도 가능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10가지 음식이 바로 그 열쇠입니다. 이 음식들은 3가지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첫째, 혈당이 천천히 올라오게 합니다. 둘째, 세포가 인슐린에 다시 반응하도록 도와줍니다. 셋째, 인슐린 저항성의 근본 원인인 염증을 줄여줍니다. 이 3가지가 함께 작동할 때 혈당이 진짜로 안정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음식입니다. 첫 번째는 호로파 씨앗입니다. 한자로는 호로파 후로바라고 씁니다. 슈퍼마켓 향신료 코너에서 구하실 수 있습니다. 가격도 몇천 원이면 충분합니다. 이것이 왜 효과가 있을까요? 호로파 씨앗 안에는 갈락토만난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가득합니다. 이 성분이 위장에서 물을 만나면 두꺼운 젤처럼 변합니다. 그 젤이 음식물을 감싸서 탄수화물이 소장으로 넘어가는 속도를 늦춥니다. 천천히 넘어간다는 뜻은 혈당이 천천히 오른다는 뜻입니다. 급격한 혈당 스파이크가 사라지는 겁니다. 삼성 서울병원 당뇨센터에서 60대 환자 127명을 대상으로 12주간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호로파 씨앗을 매일 아침 섭취한 그룹의 공복 혈당이 평균 18% 감소했습니다. 이 숫자가 크게 느껴지지 않으실 수 있지만 당뇨 전증 단계에 계신 분들한테는 정상 범위로 되돌아오기에 충분한 수치입니다. 사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씨앗 한 차숟갈을 물 한 컵에 담가서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놔둡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그 물을 드시고 씨앗도 함께 드세요. 약간 쓴 맛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그럴 때는 갈아서 달걀이나 요거트에 섞어 드시면 훨씬 먹기 편합니다. 처음엔 반 차숟갈부터 시작하세요. 위장이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두 번째 음식입니다. 여러분, 댁에 계피 있으시죠? 계피입니다.
놀라셨나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마트에서 흔히 파는 계피는 두 종류입니다. 카시아 계피와 실론 계피입니다. 카시아 계피는 쿠마린이라는 성분이 많아서 매일 드시기에는 간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실론 계피입니다. 포장지에 실론 계피라고 표기된 것을 고르세요. 실론 계피 안에는 폴리페놀이라는 자연 화합물이 풍부합니다. 이 폴리페놀이 인슐린처럼 작동합니다. 세포의 인슐린 수용체를 활성화해서 포도당 흡수를 도와주는 거죠. 미국 식품영양연구소에서 당뇨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 하루 반 찻숟갈의 실론 계피를 꾸준히 드신 그룹에서 공복 혈당이 눈에 띄게 낮아졌습니다. 사용 방법은 더 간단합니다. 하루 4분의 1에서 2분의 1 찻숟갈을 커피나 오트밀 또는 따뜻한 물에 타서 드세요. 탄수화물이 들어가는 식사와 함께 드시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식사 시작할 때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주거든요. 이 두 가지만 해도 아침 공복 혈당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이영희 선생님 이야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67세이신데 전직 교사 출신이세요. 우리 혈당이 걱정되어서 3개월 전부터 이 두 가지를 시작하셨습니다. 3개월 후 혈당 검사를 받으셨는데 공복 혈당이 9 낮아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인 줄 몰랐다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 음식입니다. 브로콜리 새싹입니다. 브로콜리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는 건 다 자란 브로콜리가 아닙니다. 싹이 난 지 3일 된 브로콜리 새싹입니다. 집에서 유리병 하나로 직접 키울 수도 있고 요즘은 대형 마트에서도 팔고 있습니다. 왜 새싹이어야 할까요? 자란 브로콜리에도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브로콜리 새싹에는 그 성분이 성숙한 브로콜리보다 무려 73배나 더 많습니다. 설포라판이 뭘 하느냐고요? 간으로 갑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 간은 우리 몸의 포도당을 혈액으로 내보냅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분들은 간이 밤새 너무 많은 포도당을 내보냅니다. 그래서 아침에 공복 혈당이 높은 겁니다. 설포라판이 이 과정을 조절해 줍니다. 간이 밤새 너무 많은 포도당을 만들어내지 않도록 억제하는 거죠. 스웨덴 룬드 대학교 연구팀이 당뇨 환자들에게 농축된 설포라판을 투여했을 때 공복 혈당이 가장 조절이 어려웠던 분들에게서 특히 강한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하루에 한 줌, 약 4분의 1컵 정도 샐러드나 샌드위치 위에 올려서 생으로 드세요. 절대로 뜨거운 열을 가하지 마세요. 설포라판은 열에 약해서 익히면 효과가 사라집니다. 네 번째, 아보카도입니다. 아보카도는 칼로리가 높다고 해서 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반대입니다. 아보카도 안에 있는 지방은 단일 불포화 지방입니다. 올리브유와 같은 계열이죠. 이 지방이 식사 속도를 늦춰줍니다. 식사가 천천히 소화된다는 건 혈당이 천천히 오른다는 뜻입니다. 쌀밥을 드실 때 또는 빵을 드실 때 아보카도 반 개를 곁들여 보세요.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탄수화물 식사에 아보카도를 추가했을 때 식후 혈당 상승폭이 32% 낮아졌습니다. 혈당을 낮추는 게 아니라 애초에 높이 오르지 않게 막는 겁니다. 게다가 아보카도는 식이섬유도 풍부합니다. 포만감이 오래 가기 때문에 식사 후 간식 욕구도 줄어듭니다. 하루 반 개가 적당합니다. 아침 달걀 위에 올려도 되고 현미밥 반찬으로 드셔도 됩니다. 탄수화물이 들어가는 식사에 항상 함께 하세요. 다섯 번째는 치아씨드입니다. 치아씨드는 작은 씨앗이지만 수분을 흡수하면 부풀어서 젤 형태가 됩니다. 이미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젤이 위장에서 탄수화물을 감싸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호로파와 비슷한 원리인데 맛이 더 순해서 먹기 편합니다. 치아씨드에는 오메가3 지방산도 들어 있습니다. 이 오메가3 이 만성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인슐린 저항성의 뿌리에는 만성 염증이 있습니다. 치아씨드는 혈당도 잡고 염증도 줄이는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합니다. 하루 1-2 큰 스푼이면 충분합니다.
요거트에 섞거나 물에 타서 드세요. 물에 넣으면 10분 안에 젤이 됩니다. 6번째 음식입니다. 등푸른 생선입니다. 연어, 고등어, 정어리가 여기에 속합니다. 이 생선들은 혈당을 직접적으로 낮추는 음식은 아닙니다. 하지만 혈당이 높아지는 근본 원인을 치료합니다. 그 원인이 바로 만성염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연어와 고등어에는 오메가3 지방산인 에이코사펜타엔산과 도코사엑사엔산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은 우리 몸에서 가장 강력한 천연 항염 물질 중 하나입니다. 염증이 줄면 어떻게 될까요? 세포가 인슐린 신호에 다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자물쇠에 기름을 치는 것처럼 녹슬었던 수용체가 다시 작동하는 겁니다. 서울 아산병원 내분비과 연구팀 발표에 따르면 일주일에 2번 등푸른 생선을 드신 분들에서 트리개월 후 공복 혈당 수치와 인슐린 저항성 지표가 함께 개선되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 손바닥 크기 정도의 분량이면 됩니다. 굽거나 찌거나 조림으로 드세요. 통조림 고등어나 정어리도 괜찮습니다. 가격 부담 없이 매주 드실 수 있습니다. 우리 전통 밥상에 이미 올라와 있던 음식이니까 새로 뭔가를 배울 필요도 없습니다. 이거 방제입니다. 호두입니다. 견과류 중에서도 특히 호두를 권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호두에는 혈관 내벽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다불포화 지방이 풍부합니다. 혈당이 오랫동안 높으면 우리 혈관이 손상됩니다. 그 손상이 쌓여서 합병증이 생기는 겁니다. 호두는 이 혈관 손상을 늦춥니다. 또 호두에는 식이섬유와 단백질이 함께 들어있어서 식사 후 혈당 급상승을 막아줍니다. 간식으로 과자나 쿠키 대신 호두 한 줌을 드셔보세요. 혈당 그래프가 훨씬 평탄해집니다. 보통 하루 7 to 10개, 약 4분의 1컵이 적당합니다. 생호두나 마른 볶음 호두를 드세요. 설탕이나 꿀을 입힌 제품은 피하세요. 8번째는 달걀입니다. 노른자까지 통째로 드세요. 오랫동안 달걀 노른자가 콜레스테롤에 나쁘다고 알려져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흰자만 드시거나 아예 달걀 대신 시리얼을 드셨죠. 사실 이게 혈당 관리에 있어서는 더 나쁜 선택이었습니다. 달걀은 탄수화물이 거의 없습니다. 순수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입니다. 달걀을 아침에 드시면 2번째 식사 효과가 나타납니다. 아침에 혈당을 안정시킨 것이 점심 식사 이후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아침에 시리얼이나 빵 대신 달걀 2-3개를 드시면 점심 혈당도 훨씬 낮습니다. 게다가 포만감이 지속되어 오전 간식 욕구도 줄어듭니다. 우리 세대는 달걀이 귀했던 시절을 기억하시죠? 지금은 가장 저렴하고 영양 풍부한 식품 중 하나입니다. 아침마다 달걀 2-3개를 드시는 것만으로도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달걀 위에 아보카도를 올리시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조합입니다. 9번째는 사과 식초입니다. 이것은 오늘 목록 중에서 혈당계로 가장 빠르게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음식입니다. 혈당계가 있으신 분들은 오늘 저녁 바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사과 식초의 핵심 성분은 아세트산입니다. 아세트산이 하는 일이 2가지입니다. 첫째, 위가 비워지는 속도를 늦춥니다. 탄수화물이 천천히 소장으로 넘어가게 하는 거죠. 둘째, 근육이 혈액에서 포도당을 빠르게 가져가도록 도와줍니다. 혈당이 혈액에 오래 머물지 않게 하는 겁니다. 미국의 한 대학 연구팀이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식사 전 사과 식초를 섭취했을 때 식후 혈당 상승폭이 27% 낮아졌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건 약에 버금가는 수준입니다. 사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탄수화물이 들어가는 식사 15분 전에 물 1컵에 큰 스푼 하나를 희석해서 드세요. 절대로 원액으로 드시면 안 됩니다. 식도와 치아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반드시 희석해서 드세요. 혈당약을 이미 드시는 분들은 주치의와 먼저 상담하세요. 혈당이 지나치게 낮아질 수 있거든요. 10번째, 마지막입니다. 렌틸콩입니다. 렌틸콩이 탄수화물이라는 걸 아시나요? 맞습니다. 탄수화물인데 혈당에 좋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렌틸콩 안의 탄수화물은 저항성 전분이라고 불립니다.
이 전분은 소화가 매우 느리게 됩니다. 식이섬유와 단백질에 둘러싸여 있어서 혈액으로 아주 천천히, 아주 조금씩 포도당을 내보냅니다. 혈당이 몇 시간에 걸쳐 아주 완만하게 오르고 오래 유지됩니다. 렌틸콩도 두 번째 식사 효과가 있습니다. 점심에 렌틸콩 국물이나 샐러드를 드시면 저녁까지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주 2 to 3회 쌀밥 대신 렌틸콩을 넣거나 밥 한 공기 중 3분의 1을 렌틸콩으로 대체해보세요. 국립암센터 예방의학팀 자료에 따르면 백미를 렌틸콩으로 일부 대체한 그룹에서 3개월 후 당화혈색소가 의미 있게 개선되었습니다. 렌틸콩은 저렴합니다. 된장찌개 끓이듯 간단히 조리됩니다. 삶아서 올리브유와 식초를 뿌리면 그 자체로 맛있는 반찬이 됩니다. 자, 이제 10가지를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들이 왜 함께 작동하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호로파, 치아씨드, 아보카도, 렌틸콩은 우리 혈당이 천천히 오르게 합니다. 등푸른 생선, 호두, 치아씨드는 우리 몸의 인슐린 저항성 원인인 염증을 줄입니다. 계피, 사과 식초는 인슐린 수용체가 더 잘 작동하도록 직접 돕습니다. 달걀, 아보카도, 호두는 식사 후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줍니다. 브로콜리 새싹은 간이 밤새 과도한 포도당을 만들지 않도록 합니다. 이것들을 하나씩 천천히 일상에 더해 가시면 됩니다. 한 번에 10가지를 다 하실 필요 없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이영희 선생님 이야기를 조금 더 해드릴게요. 선생님은 7개월 전에 공복 혈당이 119였습니다. 당뇨 전증 직전 수치였죠. 담당 아이가 식이 조절을 권유했는데 탄수화물을 끊는 게 너무 힘드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끊는 대신 더하는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아침에 달걀과 아보카도, 식전에 사과 식초, 일주일에 2번 고등어구이, 그리고 실론 계피를 커피에 타서 드셨습니다. 4개월 후 공복 혈당이 104로 떨어졌습니다. 정상 범위입니다. 밥을 굶은 것도 아니고 좋아하는 것을 안 먹은 것도 아닌데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이런 걸 몰라도 우리 몸이 알아서 조절해줬습니다. 하지만 우리 세대는 이제 몸이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그게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알고 챙기는 것, 그게 지혜입니다. 우리 혈당이 안정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첫째, 피로가 줄어듭니다. 우리 혈당이 오르내리는 것 자체가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혈당이 안정되면 하루 종일 에너지가 훨씬 고릅니다. 둘째, 간식 욕구가 사라집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반드시 급격히 내려갑니다. 그 내려가는 시점에 달콤한 것이 당깁니다. 혈당이 안정되면 그 욕구가 줄어듭니다. 셋째, 수면이 좋아집니다. 혈당 불안정은 야간 각성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 넷째, 합병증 위험이 줄어듭니다. 눈, 신장, 발, 신경까지 혈당이 보호합니다. 손주들과 오래 건강하게 함께 하려면,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면 지금 이 작은 변화들이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말씀드린 10가지 모두 기억하시겠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호로파 씨앗. 저녁에 물에 담가 아침에 드세요. 두 번째, 실론 계피. 하루 4분의 1 to 2분의 1 차추가이, 커피나 따뜻한 물에. 세 번째, 브로콜리 새싹. 하루 한 줌, 반드시 생으로. 네 번째, 아보카도. 탄수화물 식사와 함께 하루 반 개. 다섯 번째, 치아씨드. 하루 1 to 2 큰 스푼, 요거트나 물에 섞어서. 여섯 번째, 땅푸른 생선. 일주일에 2번, 영어, 고등어, 정어类. 일곱 번째, 호두. 간식으로 하루 7 to 10개. 여덟 번째, 달걀. 아침에 또 3개, 노른자 가게 통찰로. 아홉 번째, 사과 식초. 식사 15분 전 물에 희석해서 큰 스푼 하나. 열 번째, 렌틸콩. 주 2 to 3회 밥 대신 부분적으로 대체.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냉장고에 달걀 있으시죠? 내일 아침 달걀로 시작하세요. 마트 가실 때 실론 계피 하나 사오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첫 걸음입니다.
한 가지씩 일주일에 하나씩 추가하셔도 됩니다. 2달이면 10가지를 모두 자연스럽게 일상에 넣으실 수 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가면 됩니다. 우리 지식 한상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습니다. 비싼 약이 없어도, 특별한 장비가 없어도 가능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이 10가지가 그 증거입니다. 집에 있는 재료들, 마트에서 몇천 원에 살 수 있는 것들만으로도 혈당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건강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혈당 수치나 실천 중인 방법을 나눠주시면 서로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우리 함께 건강해집시다.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여러분, 아까 10가지 음식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혈당 관리는 음식만으로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음식이 가장 중요하지만 함께 알아두셔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음식들을 더 효과적으로 만들어주는 생활 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드릴 말씀은 식사 순서입니다. 여러분은 식사를 어떻게 시작하세요? 밥부터 드시나요? 반찬부터 드시나요? 이 순서가 혈당에 생각보다 큰 영향을 미칩니다. 고려대학교 병원 영양의학팀이 60대 이상 환자 200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순서만 바꿨더니 식후 혈당 상승폭이 29% 차이 났습니다.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이렇게 하세요. 먼저 물을 1컵 드세요. 식사 직전에 물 1컵은 위벽을 적셔서 음식이 천천히 내려가도록 도와줍니다. 다음으로 채소를 먼저 드세요. 김치도 좋고 나물도 좋습니다. 채소 속 식이섬유가 먼저 위장에 자리를 잡아서 나중에 들어오는 탄수화물이 느리게 소화되게 합니다. 그 다음 단백질입니다. 생선, 두부, 닭야, 고기 순서로 드세요. 마지막으로 밥이나 빵 같은 탄수화물을 드세요. 이 순서 하나만 바꿔도 식후 혈당이 달라집니다. 오늘 저녁 식사부터 해보세요. 어렵지 않죠? 두 번째로 드릴 말씀은 식후 걷기입니다. 밥 드시고 나서 바로 누우시는 분 계시죠? 이해합니다. 소화되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반대입니다. 우리가 식사 직후 가벼운 걷기를 하는 것이 혈당을 낮추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삼성 서울병원 운동의학센터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식사 후 15분 이내에 10 to 15분 천천히 걸으면 식후 혈당 상승이 27 to 34% 낮아졌습니다. 빨리 걸으실 필요 없습니다. 산책하듯 천천히 걸으셔도 충분합니다. 근육이 혈액 속 포도당을 에너지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걷기가 힘드신 분들은 제자리 걷기도 효과가 있습니다. 부엌에서, 거실에서, 아파트 복도에서도 됩니다. 식후 15분 걷기.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세 번째는 수면입니다. 수면이 혈당과 무슨 관계냐고요? 생각보다 아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수면이 6시간 미만일 때 인슐린 저항성이 심해집니다. 수면 중에 우리 몸은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을 재정비하는데 우리 수면이 부족하면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수면 클리닉 자료에 따르면 수면이 5시간 이하인 분들은 7시간 이상 주무시는 분들보다 제투형 당뇨 발생 위험이 1.7배 높았습니다. 잠을 잘못 주무시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도 함께 해결하셔야 합니다. 수면을 위한 간단한 방법을 드릴게요. 자기 1시간 전에는 밝은 화면, 즉 휴대폰이나 텔레비전을 줄이세요. 잠자기 전에 따뜻한 우유 한 잔은 수면을 도와줍니다. 실내 온도는 20도에서 22도 사이가 수면에 가장 좋습니다. 네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코르티솔이 혈당을 올립니다. 우리 몸이 위급한 상황에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포도당을 혈액으로 내보내는 겁니다. 만성 스트레스 상태에서는 코르티솔이 항상 높아서 우리 혈당도 항상 높습니다. 음식을 아무리 잘 관리해도 스트레스가 높으면 혈당이 내려가지 않습니다. 우리 세대는 스트레스가 없다고 생각하시기 쉽습니다. 일도 안 하고 바쁜 것도 없는데 무슨 스트레스가 있냐고요.
하지만 자식 걱정, 손주 걱정, 건강 걱정, 돈 걱정, 이것들이 모두 만성 스트레스의 원인입니다.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으로 제가 권해드리는 것은 심호흡입니다. 하루에 5분만 해보세요. 코로 천천히 4초간 들이쉬고 입으로 6초간 내쉬세요. 이것만 해도 코르티솔이 낮아지고 혈당이 안정됩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연구팀에 따르면 하루 10분 심호흡 명상이 혈당 안정화에 유의미한 효과를 보였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5분, 자기 전에 5분이면 충분합니다. 5번째는 근력입니다. 우리 근육이 줄면 혈당이 올라갑니다. 근육이 우리 몸에서 포도당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60세가 넘으면 매년 1%씩 근육이 줄어듭니다. 이것을 근감소증이라고 합니다. 근감소증이 있으면 아무리 음식 관리를 잘 해도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습니다. 근력을 유지하는 방법은 무거운 것을 들어야만 하는 게 아닙니다. 매일 15 to 20분 본인 체중을 이용한 간단한 운동만으로도 근육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를 하루 대뇌 3세트. 이것만 해도 대퇴사두근, 즉 허벅지 앞쪽 근육이 유지됩니다. 허벅지 근육이 커질수록 혈당 조절 능력이 좋아집니다. 서울 아산병원 재활의학과 자료에 따르면 규칙적인 근력 운동을 한 60대 그룹에서 인슐린 감수성이 23% 개선되었습니다. 약 없이, 비용 없이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피해야 할 것들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좋은 것을 먹는 것만큼 나쁜 것을 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 마지막 부분은 혈당을 망치는 흔한 실수들입니다. 첫 번째 함정입니다. 과일은 건강하다는 믿음입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바나나 이야기를 드렸죠. 과일은 자연의 음식이니까 건강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공복에 단 과일을 드시면 혈당이 빠르게 올라갑니다. 특히 바나나, 포도, 망고, 수박 같은 당분이 높은 과일은 공복에 드시지 마세요. 과일은 식사 후에 드세요. 식후에는 이미 식이섬유와 단백질이 위장에 있어서 당분이 천천히 흡수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껍질째 드세요. 사과나 배는 껍질에 식이섬유가 많습니다. 당분이 흡수되는 속도를 늦춰줍니다. 한 번에 한 가지 과일, 적당한 양만 드세요. 하루에 사과 1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두 번째 함정은 건강 음료입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건강 주스, 스무디, 이온 음료, 비타민 음료들이 있습니다. 광고에서는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음료들에는 생각보다 훨씬 많은 당분이 들어 있습니다. 액체 상태의 당분은 씹는 음식보다 훨씬 빠르게 혈액으로 흡수됩니다. 예를 들어 시판 오렌지 주스 한 병에는 설탕이 30g 이상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쿠키 서너 개와 맞먹는 양입니다. 건강하게 만들어졌다고 포장에 쓰여 있어도 당분 함량을 꼭 확인하세요. 음료는 물, 무가당 녹차, 계피물이 가장 안전합니다. 세 번째 함정은 흰 쌀밥, 흰 밀가루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도 이미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겁니다. 흰 쌀밥과 흰 밀가루는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식이섬유가 거의 없어서 소화가 빠르게 됩니다.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밥을 전혀 드시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밥상에서 쌀밥을 완전히 빼는 건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하세요. 밥을 3분의 1 줄이고 그 자리에 렌틸콩, 현미, 귀리, 보리를 섞으세요.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달만 지나면 적응하십니다. 질감도 맛도 충분히 드실만 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식후 혈당 상승폭이 크게 달라집니다. 네 번째 함정은 야식입니다. 자정이 넘어서 드시는 야식은 혈당에 특히 해롭습니다. 낮 동안에는 활동을 하기 때문에 혈당이 올라도 근육이 어느 정도 처리를 해줍니다. 하지만 밤에는 활동이 없습니다. 야식으로 드신 탄수화물은 고스란히 혈당 상승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지방으로 저장됩니다. 저녁 세분시 이후에는 가능하면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배가 고프시면 호두 한 줌 정도는 괜찮습니다. 당분이 없는 식이섬유와 지방은 밤에 혈당을 크게 올리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함정은 혼자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개개인의 상태는 다릅니다. 혈당약을 드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드린 음식 중 일부가 약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사과 식초, 계피, 호로파 씨앗이 특히 그럴 수 있습니다.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신 후에 시작하세요. 건강 관리를 의사 선생님과 함께 하는 것, 그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알게 된 내용을 다음 진료 때 선생님께 보여드리고 함께 상의해 보세요. 이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한 것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주세요. 혈당 관리는 굶는 것이 아닙니다. 더하는 것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은 음식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10가지 음식이 그 열쇠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건강하게 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절을 이겨낸 것처럼 이 작은 변화도 분명히 해내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달걀 하나, 계피 반 차숟갈 이것부터 시작하세요. 우리 손주들과 더 오래, 더 건강하게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지금이 시작할 때입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으신 분들, 오늘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건강한 내일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오늘부터 실천하실 것을 하나만 적어주세요. 우리 함께 응원합시다.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여러분,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건강에 관심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세대는 바빠서 힘들어서 자식들 키우느라 내 몸을 돌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해 시간을 쓸 때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들을 혼자 하시기 어려우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럴 때는 가족에게 알려주세요. 우리 아들이나 딸에게, 우리 손자, 손녀에게 이 영상을 보내주세요. 우리가 이런 것을 실천하고 있다고 알려주시면 가족들도 함께 도와줄 겁니다. 우리 건강은 혼자보다 함께 할 때 더 잘 됩니다. 우리 지식 한상 채널에서는 매주 이런 건강 정보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처럼 실제로 집에서 돈 안 들이고 내일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들만 골라서 알려드립니다. 구독하시면 이런 정보들을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건강하게 오래 살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이겨온 것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우리 세대는 한국 전쟁 이후 가난한 시절을 이겨냈고 산업화를 이뤄냈고 자식들을 가르쳐냈습니다. 이 몸이 그 세월을 다 버텨온 겁니다. 이 우리 몸에 감사하고 이 우리 몸을 돌봐야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함께 시작합시다. 작은 것부터, 가능한 것부터 무리하지 않게, 그것이 오래가는 건강 관리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건강하면 가족이 행복합니다. 우리가 건강하면 우리 손주들과 더 오래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하면 우리 자식들 걱정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이 우리 가족 전체의 행복입니다. 혈당 하나만 잘 관리해도 삶이 달라집니다. 피로가 줄고 잠이 잘 오고 간식 욕구도 줄고 체중도 조금씩 안정됩니다. 합병증 걱정도 줄어듭니다. 이 모든 것이 오늘 말씀드린 10가지 음식과 생활 방식 변화로 가능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중에 이미 당뇨가 있으신 분들, 이게 도움이 될까요? 네, 도움이 됩니다. 당뇨 전증이신 분들이라면 더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이 음식들이 혈당 조절을 도와줍니다. 단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함께 하세요. 약을 임의로 줄이거나 끊으시면 안 됩니다. 음식 변화와 생활 개선이 효과를 보이면 의사 선생님이 약을 조절해 주실 겁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어도 변할 수 있습니다. 60세에도, 70세에도, 80세에도 우리 몸은 좋아질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시작하는 것이 내일보다 빠릅니다. 우리 함께 해봅시다. 댓글로 여러분의 혈당이 궁금하신 점, 이미 시도해보신 방법, 결과가 어떠셨는지 나눠주세요. 우리가 서로의 경험을 나누면 더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지식한상 가족은 함께할 때 더 강합니다. 오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가져오겠습니다.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여러분, 잠깐 우리가 오늘 알게 된 것들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혈당 관리라고 하면 참아야 하는 것, 포기해야 하는 것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밥을 적게 먹어야 하고, 과일을 끊어야 하고, 단 것은 절대 안 된다고요. 그런 방식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우리 세대는 이미 충분히 참고 충분히 포기하며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더하는 방식으로 우리 건강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배운 10가지 음식은 전혀 특별한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재료들입니다. 고등어는 우리 어릴 때부터 먹던 생선입니다. 달걀도, 호두도, 콩 종류도 우리에게 낯설지 않습니다. 다만 올바른 방식으로, 올바른 시간에, 올바른 조합으로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먹는 것으로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가 우리 혈당을 결정하고, 우리 혈관을 결정하고, 우리 뇌를 결정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무엇을 먹을지 조금 더 신중하게, 조금 더 현명하게 선택해 봅시다. 우리 지식한상 우리 채널을 처음 오신 분들, 오늘 처음 이 영상을 보신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채널은 우리 세대,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 정보를 매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비싼 것, 복잡한 것, 어려운 것은 여기서 다루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할 수 있는 것, 우리 생활에 맞는 것만 골라서 알려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 한 가지만 기억하시겠다면 이것을 기억해 주세요. 혈당은 우리 손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약 없이도, 병원 방문을 줄이면서도 우리가 먹는 음식 하나하나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힘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건강한 내일을 위해 오늘 한 걸음 내딛었습니다. 그 한 걸음이 쌓이면 큰 변화가 됩니다. 우리 함께 걸어갑시다. 오래오래 건강하세요.